65세가 넘으면 이제 좀 편해지겠지 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지방 건사도 했고 직장도 내려놓았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더 서운하고 더 예민해지고 더 외로워질까요? 자식은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는 어색하고 친구는 하나둘 멀어지고 아무도 먼저 내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모두들 바쁘고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언제부턴가 나는 괜히 서운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누가 먼저 묻지 않으면 괜히 내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나는 참고 살았는데, 이 가족을 위해 내 젊음을 통째로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그냥 조용함입니다. 이 서운함, 이 허탈함, 이 말 못할 외로움. 지금 이 마음 어디선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계속되면 노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자식 키우고 똑같이 희생하며 살았는데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챙기지 않아도 담담하고 자식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가 다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일까요? 자식 복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닙니다. 자식이 더 잘 챙겨줘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65세 이후 딱 하나를 먼저 끊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마음속 깊이 박혀서 매일 조금씩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후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하나로 당신의 마음이 훨씬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어쩌면 오래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해져야 하는데 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까요? 젊을 때는 바빠서 힘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랴, 생계 챙기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땐 힘들어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바쁘니까 힘들다.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딱히 몸을 쓰는 것도 아닌데 뚜렷하게 힘든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 한켠이 늘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 허전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서운합니다. 이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것들을 해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쌌습니다. 학원비 마련하느라 내 옷 한 벌 못 샀습니다.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끝나면 혼자 뒷정리했습니다. 아픈 날도 아프다는 말 못하고 밥 차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전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 한쪽에 조용히 쌓인 게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말로 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대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해 주겠지. 내 생일은 기억해 주겠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중엔 알아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해야 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 금방 가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아무도 먼저 묻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자식이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다들 자기 삶에 치여 살다 보면 부모의 속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기대는 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 간격이 바로 상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참았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 만도 한데, 이 문장들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되뇌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기대가 상처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 서운함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 때문도 아닙니다.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 기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늘 얼굴이 무겁고 어떤 분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고 어떤 분은 담담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처음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밝은 사람이 있고 원래 무거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편안해 보이는 분들도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고생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억울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해준 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가족을 위해 참은 것, 남편 뒷바라지한 것.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시절에 옳다고 믿고 선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실제로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보상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돌려받아야 할 빚이 아니라 내가 그 시절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덜 서운합니다. 기다리던 전화가 안 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명절에 일찍 가버려도 괜한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 애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생각에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게 무감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석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붙인 해석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를 무시하는 것,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내 존재가 짐인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는 순간 그게 상처가 됩니다.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둡니다. 자식이 바쁜 건 자식이 바쁜 것이고 내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연락이 없는 건 연락이 없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10번 서운하던 게 3번이 되고 1번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편안한 분들은 관계에서 뭔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삶을 먼저 채웁니다. 자식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오늘 하루를 괜찮았다고 말해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십니까? 기대를 끊으면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삶이 더 허무해지는 거 아닐까?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며 사는 게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가 조금씩 실천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서운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서운함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옵니다. 자식이 전화해 줄 거라 기대했는데 안 하면 서운합니다. 생일을 기억해 줄 거라 기대했는데 아무 말 없으면 서운합니다. 내가 힘들 때 먼저 알아봐 줄 거라 기대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안 와도 그냥 오늘 하루입니다.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습니다. 못 챙겨줘도 바쁜가 보다 합니다. 서운함이 생길 자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비교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대가 있으면 비교가 따라옵니다. 옆집 자식은 매주 온다는데, 친구 남편은 여행도 데려간다는데, 저 사람은 자식한테 용돈도 받는다는데, 이 비교가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수록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덜 받은 것 같고 억울해집니다. 그런데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교할 기준 자체가 흐려집니다. 남이 얼마나 받는지가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내 하루가 어땠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 에너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씁니다. 연락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것,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눈치 보는 것, 서운한 감정을 삭히는 것.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쓸데없이 상처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가장 놀라운 겁니다. 기대를 끊으면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지요. 기대를 안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볼 때마다 서운한 기색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치를 봐야 하면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편안하면 자식도 편하게 옵니다. 뭔가를 요구받는 느낌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 곁에 자식이 더 자주 머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대를 끊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또 기다려집니다. 또 서운해집니다. 또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마음의 습관이 말 한마디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듯 조금씩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장 내일부터 해보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내 시간을 먼저 채우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자꾸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기다림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다릴 시간을 없애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할 것 한 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걷기든,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든, 오래 못 간 동네 한 바퀴든,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사는 하루와 내가 채우는 하루는 저녁의 표정이 다릅니다. 기다리다 끝난 하루는 허전하고 내가 채운 하루는 작아도 뿌듯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해줬다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이 문장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다 바쳤는데, 이 문장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이 문장 하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서운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 이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가족을 위해 참은 것. 그게 내가 그 시절에 옳다고 믿고 선택한 것이라고 다시 보는 겁니다. 빚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만 되뇌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마움은 요구하지 말고 먼저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고마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알아줬으면 합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오면 또 서운합니다.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자식이 잠깐 전화했을 때 전화해줘서 고마워라고 해보십시오. 밥 한 끼 같이 먹었을 때 오늘 같이 먹어서 좋았다고 해보십시오. 작은 것에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자신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버텼으니 수고했다고.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으니 대단하다고. 아무도 먼저 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에게 해주면 됩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이 남에게도 따뜻해집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내 시간을 먼저 채울 것. 내가 해줬다는 문장을 내가 선택한 것이다로 바꿀 것. 고마움은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표현할 것.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가 마음의 습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노후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노후는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서운하고 더 외로워지는 걸까? 그 질문으로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힘든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각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그것, 보상받으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생겨난 마음입니다. 수십 년을 희생하고 참고 살아왔으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했던 그 마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우리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무시당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손에 꼭 쥐고 그게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다림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여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굳어져 마음의 무게가 된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온 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그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걸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펴집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용히 내려갑니다. 아무도 몰래 아주 조용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억지로 잡으려 했던 관계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인생 2막은 보상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인정받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해줘도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먼저 나를 향해 걸어가도 됩니다. 인생 2막은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시간입니다. 남은 삶을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하루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채널 인생 2막 살롱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영상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